총을 든 군인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단 11년,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산업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고 공장 굴뚝이 하늘을 찔렀으며 굶주리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성장의 뒷면에는 거리에 나선 학생들을 짓밟은 군홧발이 있었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철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겠습니다. 번영은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모순의 유산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961년 한국의 1인당 GNP는 82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나란히 세계 최하위권이었죠. 그로부터 11년 뒤 GNP는 3배를 넘어섰습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말로도 모자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11년 동안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권력을 잡았고 헌법은 지배자의 필요에 따라 바뀌었으며 반대 목소리는 계엄령으로 눌렸습니다. 기적과 독재, 이 두 단어가 같은 시간표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 역설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몇 시간 만에 서울을 장악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사라졌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정, 입법, 사법권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해 KCIA, 즉 중앙정보부가 창설됐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도구였습니다. 2년 안에 군정이 이어졌고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 박정희 대 윤보선, 표 차이는 15만 6천 표,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그해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민정이양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권력을 쥔 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섬유, 시멘트, 비료, 거창한 첨단 산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기간 산업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돌파, 그리고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개통됐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트럭이 달렸고 물자가 움직였습니다. 경제의 혈관이 뚫린 것입니다. 1971년 수출 10억 달러 달성, 7년 만에 10배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종잣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1965년 한일협정,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유상 2억, 총 5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이 돈은 굴욕의 대가였습니다. 1964년 6.43 항쟁, 전국을 뒤흔든 한일회담 반대 시위,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으로 진압했습니다. 또 하나의 재원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최대 5만 명의 한국군이 파병됐고 그들이 벌어온 달러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이국의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번영의 설계도 뒤에는 누군가의 죽음과 침묵이 있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당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일 뒤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해산됐고 헌법은 정지됐습니다. 새로 공포된 유신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간선으로 선출합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통일의 이름으로 독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3공화국 시기, 도시화율은 1960년 28%에서 1970년 41%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 대한민국의 뼈대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형성된 재벌 중심 경제 구조는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의 핵심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그 불균형의 씨앗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제3공화국의 유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 많은 것이 그 시대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도 그 시대에 시작됐습니다. 기적이라 부를 만한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신체제의 실체, 그리고 그 끝을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